자,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매매해도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보면 지표에 대한 공식, 자, 실전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1선 매매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평선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이래도 투자 안 할 거야, 이탈하면은 매도하고 올라가면은 매수하는 것, 눌림목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21선에서 터치할 때 매수해서 돌파 나올 때 매수하는 것. 자, 이렇게 많은 활용 방안들이 있는데 매수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지금 자리 좋아 보인다. 그래서 차트에 여러분들 지금 뭐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딱 하나 그어 놓고 요거 깨지면 그렇죠. 요거 깨지면 사고 요거 안 깨지면은 팔고. 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거의 다 똑같은 결말로 갑니다. 어떻게요? 다 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동평균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돌파해서 눌러주면 쓰는 거구나.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올라가거나 장기평선과 골든크로스 쓸 때 매수하면 되는구나.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쵸? 아무것도 모르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만 보고 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리고 다 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이 20일 평균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평균 가격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심리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그냥 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유튜브에서 팽배해져 버린 이런 공식들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게 되면은 시장은 항상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또 청산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그냥 매매 신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위 1% 투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21선과 이평선들을 쓰고 있는지 그 진짜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코인 차트라고 해서 이 코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캔들이 있잖아요. 선물도 있고요. 어떤 시장이든 차트 그리고 캔들이 있다면은 똑같이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뭐냐? 도대체 이건 뭐냐?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동평균선은 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기간의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의미는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보다는 평균 심리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일선이라고 하면은 20일 동안 자 사고 팔았던 자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평균 매매가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일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21선과 닿을 때마다 추세가 바뀌는 모습들, 그렇죠? 추세가 바뀌고 또 여기서는 추세를 따라서 여기서 맞고 또 튕기고 맞고 내려가고 또 21선 따라서 또 여기서도 맞고 또 튀어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1선 안에서에 대한 모습들 지지 같기도 하고 저항 때로는 저항 모습도 왔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평선은 특정 기간 가격대의 평균 가격 이거는 반만 맞고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물려있거나 본전 근처의 가격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이 가격이 오히려 본전 가격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 역할도 하고 특정 이평선 구간에서의 그런 돌파 라인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 구간이 오게 되면은 느긋해집니다. 근데 본전에 오면 뭐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20일 이평선 같은 본전 구간에 왔을 때는 행동이 바뀌어요. 본전에 왔다. 여기서 팔까? 아니면은 조금 더 볼까? 자, 이 심리가 한 가격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 근처에 오게 되면은 유난히 매도도 많아지고요. 매수도 많아지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털리면서 계속적으로 치러가는 요런 하나의 추세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튕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세요. 왜 여기서만 오면은 이렇게 막히거나 튕기거나 지지가 나오죠?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가 기술적인 이런 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반영된 기억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예전에 이 라인 안에서 샀던 사람들, 물린 사람들, 또 손절했던 사람들이 이 기억에 이 이평선 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 이 사용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의 지지 나고 반등 나왔죠? 자, 이 기억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서 한 차례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이 가격대 물려있는 애들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위 흔든 다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됐을 때 아까 평균 가격 얘기했을 때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절반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같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 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그리고 자산에 대한 평당 가격도 함께 담겨 있는 심리가 담겨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게 이평선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평균 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반영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1선 다 왔으니까 매도해야지, 다 왔으니까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자, 기계처럼 공식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자, 시장에 갖다 바치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자, 상위 트레이더 분들은 이 이평선을 신호로 보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거 풀려고 제가 앞에서 계속 좀 강조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본전인지 손실인지 이거를 기준선을 써요. 얘들이 상위 트레이더 1% 트레이더들은 이걸 잃는 것을 통해서 기준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없으면 이평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이평선 위에 있으면 좋은 거냐 아래에 있으면 나쁜 거냐, 여기서 또 착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 지금은 가격 위치보다 기울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은 요거는 좀 위로 쭉쭉 올려서 챕터별로 가장 중요한 이 기울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켰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가격대가, 자, 이 가격대가 얼마인지 위냐 아래냐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이평선 위에 있는 가격대를 보는 거 자, 초보 단계다. 막말로 진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되면 100이면 100 다 붙잡고 말씀드려도 이평선 위에 가격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거, 왜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딱 하나 체크 안 하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건데요. 바로 이평선의 기울기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0일 이평선부터 먼저 볼게요. 이평선이 위로 향하고 있는 기울기가 있으면은,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기울기가 되면은, 그리고 옆으로 눕는, 그렇죠? 옆으로 눕는 이런 기울기가 있으면은 각각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기울기와 횡보와 기울기,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21선이 위에 있습니다. 전 노란색을 가지고 이 21선을 설정해 놨고요. 여러분들도 21선 설정해 놓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평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누워있는, 그쵸? 여기 누워있는 이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21선이 누워있는데 이건 상승 아닙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 구간, 횡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러고 들어갑니다. 자, 결과는 비슷해요. 조금 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런 횡보 구간은 맞는 거예요. 이게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횡보장 안에서는요, 웬만하면 이평선 매매하시면은 수수료 다 깎입니다. 슬리피지로 여러분들께서 발생하는 그런 소인실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소인실이 커지니까 멘탈도 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추세를 판단할 때 딱 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평선에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좀 적어놓을게요. 이평선이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이 이평선 자리에서 각도가 45도 이상 위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평선이 자, 앞전 차트에서도 자, 하락을 하다가 자, 45도 각도로 딱 세워서 올라가죠. 이게 상승 추세의 최소 조건입니다. 45도. 이평선이 이 정도 각도로 분명하게 위로 뻗어 있으면은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평선이 이 정도 각도로 자, 그쵸? 위로 향하고 있으면은 이게 상승 추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로 뻗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횡보하면서 눌리더라도 앞전에 있었던 이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갔었던 세력들이 요거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지금 자리 이후에도 또 반대로 45도 각도로 밀리니까 이건 또 조정이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락 추세 동안에도 이평선 위에 올라왔네 하고 매수하면 뭐가 된다? 요거 맞는다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 올라왔네 하면서 매수하면 요거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평선의 이 45도 각도로 위아래 추세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시기에 정말 이 이평선을 활용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잠깐 반등 나왔을 때 이평선 위에 있다고 매매를 하시면은 요거 위아래로 그냥 계속 털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한번 방향 잘못 잡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계속 털리겠죠. 그러면은 반등을 먹는 게 아니라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가격보다 이런 이평선의 기울기를 먼저 본다. 왜냐면은 이 기울기가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 제일 빨리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45도라는 게 사실 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면은 지금 이게 상승 초입 구간인지 아닌지 횡보인지 가짜 반등인지 요렇게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자, 기울기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좀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두 번째 실수 구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실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맨 처음 화면에 보여드렸던 200일선을 활용하는 매매, 그쵸? 200일선 장기 평선을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 세력들, 그쵸? 상위 1% 트레이더들이 200일선까지 같이 활용하는 매매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21선만 가지고 각도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가장 좀 기본이 될 수 있는 이평선인 자, 지금 이 노란색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21선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자, 장기평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노란색은 단기평선인데요. 자, 21선은 단기 참여자들의 심리고요. 200일선은 이 장기 투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좀 정리해서 요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럼 200일선 가지고 봤을 때 200일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자, 상승에 대한 방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21선이 아무리 흔들어서 이탈을 시키고 깨트리더라도 200일선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심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파동에 대한 크기 자체가 다르다. 21선의 상승폭, 21선의 하락폭보다 200일선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일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앞전 차트에서도 그 다음 상승에 대한 200일선이 나왔을 때 뭐가 나올 수가 있다. 200일선에 대한 상승을 타면서 21선이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200일선만 봤을 때도 200일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다음에 대한 상승 추세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가역이 우상향하는 도중에 가역에 대한 조정은 어디서 나온다? 자, 우상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1선에서에 대한 계속적인 이 상승 추세의 21선 지지를 받은 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21선의 지지를 받는다. 이게 진짜 매수 타이밍입니다. 21선을 양봉으로 돌렸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에 대한 추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21선 지지를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진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추세 매매로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눈덩이를 굴렸을 때,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계속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평선의 매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자, 추세가 꺾였을 때 221선이 자, 하락 추세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21선이 뭐가 된다. 오히려 21선이 저항이 되면서, 그렇죠? 저항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맞고 이런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고 이거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21선 위에 있잖아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상승 초입 구간을 잡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데드캣 바운스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항상 똑같죠. 잠깐 반등 나오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물리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파동에 대한 형태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내려가는 하락장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21선과 201선을 같이 보시면은 이 20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느냐 추세를 보는 거죠.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추세 안에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잡는 기준입니다. 그럼 201선은 추세를 확인을 하고 이 추세를 활용해서 21선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201선을 위로 뚫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또 한번 사람들이 크게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이걸로 매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단기선이 장기평선을 위로 뚫으면은 상승 신호, 아래 뚫으면은 하락 신호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골든 크로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표고요. 조건부 신호입니다. 진짜 골든 크로스는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20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만 그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201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옆으로 눕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락하고 있을 때에 골든 크로스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선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온다고 들어가시면은 이 파동 먹는다는 거예요. 이 하락 파동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털어먹은 가짜 신호입니다. 가짜 신호. 페이크 또는 휩소라고 하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저희 팀이 과거 차트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선이 우상향 중일 때의 골든 크로스 확률 승률은 70%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201선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또는 횡보 중일 때 골든 크로스는 승률이 30%도 안 됐습니다. 같은 골든 크로스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정확하게 안 맞아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시장이 정확한 가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 범위를 항상 잡아주는데요. 이 범위를 고수들은 선 하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간으로 보시고 이평선 근처 위에 왔을 때 위 아래 몇 %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들 어떻게 이 물량이 나오는지 자 이걸 지켜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동평균선은 이제 단순한 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흔적이다.
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후행지표로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가격대는 움직이고 있고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반응하는 지표라서 이평선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 차트를 확인해도 승률이 70%, 횡보랑 하락에는 3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 지표를 활용하는 선이라면은 한 박자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가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평선을 계속 쓴다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계속 같은 구간 안에서 실수로 반복하게 되고 한계가 오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실수가 연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사실 혼자 쓰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이동평균선에 항상 같이 쓰고 있는 세 가지를 같이 씁니다. 첫 번째는 진입 타이밍, 그리고 앞당겨주는 지표, 그리고 골든 크로스 같은 이런 가짜 신호를 걸러주는 지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가 같이 맞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리 이평선이 좋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고 이평선 계속 쓰시면은 계속 좋은 자리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필수 지표에 대한 세팅, 이건 유튜브에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표 매매를 활용해서 이동평균선과 가장 잘 맞게끔 세팅이 된 바일 때는 매수를 하면 되고 셀 때는 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분할적으로 잡고 분할로 잡고 매매를 도와주는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 앞에 제 개인 번호로 010-2640-5478번으로 문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제가 차트 세팅과 실제 적용 예제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디가 진짜 위험한 구간인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선착순 300분께만 세팅해 드리려고 하니까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모두한테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영상 이해하신 분들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힘내서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